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너무 덥진 않으셨나요? 요즘처럼 연일 기온이 치솟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한낮의 햇빛은 마치 사우나처럼 달아올라서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탈수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에 꼭 기억해야 할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이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위 속에서도 그래도 내 가족은 나는 안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먼저 온열질환이라는 말, 사실 조금 딱딱하죠. 조금 쉽게 풀어보면 온열질환은 말 그대로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몸이 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워도 땀을 흘리고 혈관을 넓혀서 열을 밖으로 빼내죠. 하지만 더위가 너무 심하거나 습기가 많으면 몸이 견디질 못하고 안에 열이 꽉 차버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열경련입니다. 덥고 습한 곳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땀이 줄줄 흐르면서 몸 안에 소금기와 물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근육에 전기가 통하듯 쥐가 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 복근이 당겼다 하시는데 이게 바로 열경련의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열탈진입니다. 땀은 계속 흐르는데 몸 안에 물과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 기운이 쭉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입맛도 없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기도 하죠. 이쯤 되면 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빨리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열사병으로 이어집니다. 열사병은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이건 말 그대로 몸 안에 열이 폭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온이 사람의 정상 온도보다 훨씬 올라가면서 머릿속 체온 조절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에 걸리면 땀이 더 이상 나지 않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심하면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반드시 응급 상황으로 보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하고 그 전까지는 주변에서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이 갑자기 더위에 쓰러졌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죠. 어머니가 마당에서 풀을 뽑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얼굴은 빨갛고 땀은 한참 나다가 멈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가까운 그늘이나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몸을 편하게 눕히고 옷 매무새를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허리띠나 단추, 목에 두른 수건 같은 것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 목, 겨드랑이를 닦아주고 얼음팩이나 아이스팩이 있으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대주세요. 네 번째는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면 속이 뒤집힐 수 있으니 작은 모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숨쉬기가 불규칙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구조 요청하세요. 구급차를 부르는 게 늦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간단한 단계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가족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연습해 두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물은 시원할수록 좋죠? 맞습니다. 다만 너무 얼음장같이 찬 물은 속을 자극해서 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시원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커피나 맥주로 목 축이면 안 되나요? 정답은 안 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맥주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오만 수분을 더 빼내기 때문에 더위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열사병이 왜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가요? 하는 질문에 답해 볼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약해지고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더운데도 땀이 잘 안 나고 열이 몸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 싫다, 전기세 아깝다 하면서 덥게 지내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면 낮 동안은 꼭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너무 차가운 바람이 싫으시면 선풍기와 함께 미지근한 물수건을 몸에 얹어드려도 좋습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 집 안에서도 열사병 걸리나요? 답은 걸립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문을 닫고 에어컨 안 틀고 있으면 집 안이 바깥보다 더 덥기도 해요.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면 밤에도 체온이 식지 않아서 밤새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더라도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한낮에 밖에 나가야 한다면 첫째는 옷을 밝고 통풍 잘 되는 것으로 입으세요. 검은색 옷은 열을 더 흡수해서 체온을 높입니다. 둘째는 책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직접 햇볕을 막아주세요. 머리에 직접 열이 닿으면 열사병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셋째는 물병을 꼭 들고 다니세요. 목마르지 않더라도 10번쯤 한 모금씩 마신다 생각하고 자주 조금씩 마셔주세요. 넷째는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고 땀을 닦아내며 체온을 낮춰주세요. 앞에서 온열 질환이 왜 무서운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 우리 집 아이들은 괜찮을까? 밖에서 일하는 남편은? 에어컨 싫다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어린이 온열 질환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는 몸집이 작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체온이 훅 올라가고 금방 탈수에 빠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은 놀다 보면 덥다는 걸 잊어버리고 물 마시는 것도 깜빡하죠. 이럴 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수시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반대로 갑자기 땀이 멈췄다면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억지로라도 그늘로 데려와서 앉혀서 휴식을 주고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고 모자가 있으면 벗기고 목덜미를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몸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야외 근로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분들은 대학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 일하다 보면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중간중간 멈추고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특히 모자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통풍 잘 되는 모자나 챙이 넓은 모자를 꼭 쓰시고요. 목에 시원한 쿨 스카프 같은 걸 두르면 목 혈관을 식혀줘서 체온이 훨씬 낮아집니다. 점심 도시락도 중요해요. 매운 음식, 짠 음식은 몸에 열을 더 올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싱겁고 시원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 나면 마시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이미 갈증을 느꼈다면
몸 안에서는 벌써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에어컨 없이 시원해지는 실내 관리법도 알아볼게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좋다고 틀어놓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실내를 조금이라도 덜 덥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창문과 커튼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꼭 쳐주세요. 햇살이 한번 방 안으로 들어오면 바닥과 벽이 열을 머금고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더 뜨거울 땐 낮에는 창문을 닫았다가 해가 지고 밤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열어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물수건을 활용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을 탕틀이나 선풍기 앞에 두면 기온이 조금이라도 내려갑니다. 어르신이 에어컨이 싫다고 하시면 이렇게라도 실내 온도를 낮춰드려야 해요. 선풍기를 무조건 사람 몸 쪽으로만 향하게 두지 말고 방 안 공기가 돌게끔 벽 쪽이나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면 괜찮나요? 정답은 선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켜주지만 공기가 이미 뜨겁다면 뜨거운 바람만 돌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에어컨을 한두 시간이라도 틀어주시고 선풍기로 순환시키면 전기요금도 아끼고 몸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올여름 폭염에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핑 돌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늘로 들어가고 옷 풀어주고 물 마시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혀주고 그래도 괜찮지 않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한 분이라도 이 내용을 기억해서 가족이나 이웃이 쓰러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일 큰 보람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야겠다 싶으셨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러고 이 내용을 동네 어르신들, 배달하시는 분들, 주변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한 번의 말이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은 언제든 다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따뜻하고 믿음직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